요케레스는 윈나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팀이 포르투갈에서 공격수 사오면서 윈나우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는 이제 다시 내년 시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승팀들은 이 우승을 만끽하지만 도전자의 입장에 있는 팀들은 여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이제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스날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여름 이적 시장이 될 것 같고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금까지도 늘 그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아스날 팬들이 한 달 전부터 이 이적 시장을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총정리해서 드려볼까 하고, 일단 이적 시장의 큰 구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적 시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톱 스트라이커 영입이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작년 여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1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번을 누굴 영입할 것인가. 당연히 요케레스와 세슈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삭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와킨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요케레스하고 세슈코 문제죠, 사실. 예, 공격수 누굴 영입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요케레스는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거의 한 50골 넣고 있는 선수고, 세슈코는 독일에서 지금 한 20골 정도를 넣고 있는데 훨씬 툴이 많은 선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예, 요케레스는 27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다시 이제 리셀이 불가능하다, 이런 우려도 나오죠. 그러니까 요케레스는 윈나우다. 지금 당장 데리고 오면 아스날에서 포르투갈에서 50골을 박았고, 포르투갈 리그와 EPL이 리그의 실력 차가 있다 하더라도 50골이 절반이면 25골이고 3분의 1이라도 15골에서 20골을 넣는 건데, why not? 그런 공격수가 추가가 된다면 아스날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세슈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 21살이니까 세슈코를 데리고 온다면 얘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데리고 오는 거고, 추후에 또 실패하더라도 팔 수 있다는 약간 보험성, 리셀이 가능하다는 보험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니까, 세슈코를 데리고 오면 장래성을 보고 데려온 여름이야. 세슈코는 윈나우가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확실한 매물이 둘밖에 없으니까 이 둘을 이제 대조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의 차이점을 계속 이렇게 부각해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시게 되는 건데, 저는 이 구도는 허구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허구적인 구도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요케레스가 윈나우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슈코도 마찬가지로 보장 미래를 무조건 보고 다음 시즌 아예 못 써먹을 영입이라고 생각하고 데려오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삭이 윈나우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데려오면 윈나우다. 이 선수를 못 팔아도 상관없다. 이 선수가 부러져도 상관없다. 이 선수는 데리고 오면 우리 이제 다른 포지션을 못 보강하더라도 이 선수는 사야 되는 선수다 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돈을 쓰는 선수가 이제 윈나우가 되는 건데, 안고 죽겠다. 그리고 얘 데리고 오면 다른 포지션은 진짜 필요 없다. 우린 지금 얘 데리고 오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어 정도의 검증된 선수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요케레스는 윈나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검증이 안 된 선수고, 프리미어리그 하다못해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윈나우다? 어떤 팀이 포르투갈에서 공격수 사오면서 윈나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세슈코에게 리스크가 있고, 리그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요케레스에게도 굉장한 리스크가 지금 있는 건데, 대체로 윈나우를 프레임으로 잡아놓으면 이 선수에게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좀 얘기가 된다. 이건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둘 다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라고 보고, 이 두 선수 중에 우리가 더 우리 전술이 잘 맞고 아르테타가 잘 쓸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클 선수를 고르는 게 필요한 거고, 윈나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슈코를 데려오면 아스날이 야망이 없는 거다. 망했네. 이런 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임스 맥니컬러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디에슬레틱 기자죠. 세슈코와 요케레스 둘 중에 누가 오더라도 주전 스트라이커는 하베르츠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오는 선수가 와서 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베르츠를 밀어내는 활약을 할 거라는 기대는 구단이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건 시간이 필요하지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베르츠에 대한 신뢰가 구단 안팎에서 상당히 강하다, 깊다. 지금 아스날에게 부족했던 거는 지난 시즌이 아니라 지지난 시즌 중심으로 보면은 득점력이 떨어졌던 게 아니라 하베르츠가 부상을 당했을 때 거기에 집어넣을 퍼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은케티아였던 거잖아요, 재작년에는. 그리고 이제 요번 시즌에는 이제 그나마도 없었던 거고, 그게
메리노였던 거고. 네. 그러니까 요케레스와 세슈코가 온다는 건 하베르츠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톱이 하나 더 들어온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하베르츠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미드필더 땜빵을 내려갔을 때도 여전히 톱 자리에서의 공격성이 유지되는 벤치에 뎁스를 올려주는 영입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벤치의 뎁스에도 지금 6천만, 7천만, 8천만을 쓸 정도의 팀이라는 거예요. 그 공격수의 뎁스를 보강하는데 진심인 거고, 그렇다는 건 누구를 데리고 오더라도 아스날은 지금 굉장한 야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저는 대체로 아르테타와 스카우팅 팀이 만들어 놓은 합의에 새롭게 들어온 베르타가 이제 신선한 각도의 아이디어를 던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케레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요케레스에 대해서 베르타가 나름대로 새로운 쪽 근거와 주장을 수집해서 다시 재수출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베르타가 이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일부 이제 접고 이제 세슈코에 대해서 충분히 영입할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걸 납득하는 과정이 지난 한 달 정도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세슈코를 퍼스트 타겟으로 삼고 안 될 때 백업 플랜으로 요케레스를 이제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 지금 아스날의 이적 시장 플랜은 상당히 괜찮게 아스날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판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왓킨스는 완전히 반대를 하시나요? 그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왓킨스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제 그 검증이 끝난 선수고 대체로 10골 이상의 득점을 꾸준히 해주면서 특별한 부상 없이 이제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증명이 됐고, 무엇보다 아스날에 이제 오는 거를 굉장히 원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는 그 구단 내부에서 일정한 주장까지 했던 걸로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좀 걸림돌이죠. 이제 선수 생활이 약간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선수라 다소 우려는 있겠으나 자기가 정말 원하는 팀에 와서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는, 예를 들면 오바메양이나 뭐 그런 선수 같은 식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왓킨스에 대한 기대도 마지막까지 좀 놓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호드리고 영입을 위해서라면 이적료를 아껴야 되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때 왓킨스 이적이 성사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케레스나 세슈코 레벨에서 얘기하고 있는 6천, 7천, 8천만 파운드까지 얘기되고 있는 이 가격으로 왓킨스가 영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해야겠죠. 훨씬 낮은 차원의, 뭐 겨울에 얘기됐던 한 4천만 파운드 이하로 영입이 되면서 거기서 세이브한 돈을 좌윙을 사는데 투입할 수 있게 된다면 뭐 그건 그거대로 좋은 딜이 아니겠는가. 네, 저 이런 생각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아까 그 포지션 숫자 좀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예, 왜 그런지부터 좀 얘기를 하나씩 드려보면 일단 골키퍼입니다. 예. 일단 조안 가르시아는 영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죠. 네. 저희가 이제 세컨키퍼로 한 2천만 파운드 정도 투입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겨울이나 지난 여름쯤에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살 수 없는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주전으로 쓰겠다고 데리고 가는 수준의 선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좀 안타깝고 못 데리고 온 거는, 예. 두 번째로 아스날 코치진들의 골키퍼 그 성장세를 보는 눈은 일단 확실한 것 같다. 잘 보는 것 같아요, 매물을. 예. 저는 오히려 카레인을 남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골키퍼에 지금 이적료를 드릴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수들을 데리고 온다 한들 몇 경기를 쓰겠는가, 뭐 한 10경기 아니겠는가, 그것도 이제 컵대회 위주의 그런 경기 투입 아니겠는가. 만약에 사오더라도 좀 가급적이면 이번에 그 우리 백업 골키퍼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임대로 좀 데리고 오면 어떨까. 예, 약간 성향이 맞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베테랑인 그런 선수를 좀 임대로 좀 싸게 데리고 와서 이번 시즌은 한 시즌만 좀 지나가는 시즌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번 골키퍼 포지션은.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지금 2명이 나가잖아요. 일단 조르지뉴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수비맨디가 빠르게 들어왔죠. 이건 조르지뉴가 수비맨디로 바뀐 거니까 명백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토마스 파티가 나갈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건데, 지금 그 챔스에서의 좋은 모습, 리그에서의 꾸준히 좋은 모습, 그리고 전혀 부상을 당하지 않는 훌륭한 몸 관리, 스포츠 프로 선수로서는 보여줘야 되는 프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계약 제시를 지금 받게 된 거고, 이것도 보니까는 그 베르타가 들어온 뒤에 이렇게 급물살을 좀 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베르타가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있다. 파티를 재계약하는 게 저는 진짜 윈나우라고 생각해요. 네. 파티를 재계약하는 게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는 윈나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파티 나눠줬으면 합니다. 수비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티어니가 일단 이별이 결정이 됐죠. 6월 30일부로 저기 셀틱에 합류합니다. 원래 왔던 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가서 잘해줬으면 좋겠고, 토미야스는 1월에 복귀할지 말지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라이트 윙백과 레프트 윙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선수가 아예 뎁스에서 마이너스인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첸코는 지금 아스날에서 위상에 대한 평가가 끝난 선수입니다. 팔아도 되는 선수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게 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구단도 내보내려고 할 거고 본인도 어느 정도 나가고 싶을 거다. 그래서 저는 최대 3명이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팀버가 지금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해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한두 달 정도 복귀가 늦어진다고 하면 일단 팀이 시즌을 시작할 때 최악의 경우에는 풀백 4명이 없는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감당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입니다. 늘 얘기가 됐던 선수가 요렐 하토 아닙니까? 풀백과 센터백을 동시에 봐줄 수 있는 이제 네덜란드 리그의 유망주. 꾸준히 아르테타가 지켜봤던 선수니까 다시 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 시점의 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또 좌윙이 있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수준의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만일 이 포지션에 큰 돈을 써야 된다고 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차라리 진첸코를 남기고 팀버를 빨리 복귀를 시키고 토미야스가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포지션을 이제 그대로 잡고 가는 건 어떨까라는 희망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제 모두 기다리셨던 레프트 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뭐 거론되는 선수는 이 3명 아닙니까? 니코 윌리엄스랑 호드리고랑 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좋다 싫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 떠나서 거론되는 선수 자체가 이 3명이잖아요. 지금 레벨에서 갑자기 거론도 안 되던 선수가 끼어든다?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팬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을 것 같고 구단도 만족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영입한 적도 별로 없고 이렇게 꾸준히 얘기 나오고 있는 선수가 있는 포지션에 갑자기 다른 선수가 끼어든 일은 잘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호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 한 달 정도. 일단 자기 입장은 레알에 남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떠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6월 1일 지금 시점에서는 호드리고 영입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감독도 바뀐 마당에. 그러니까 만약에 안첼로티 감독으로 저희가 갔으면 좋겠는데 안첼로티 감독으로 저희가 날렸잖아요. 아스날이 자른 거잖아요. 사실상 안첼로티가 해임되면서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경질된 건 아스날에게 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안첼로티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호드리고를 영입할 수 없게 된다면 그냥 저희가 그냥 덮어 쓰는 거다. 예. 호드리고가 올 가능성이 여전히 제로는 아니지만 저는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상황이 돼버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네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건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다른 데 돈을 쓰기 위해 레프트 윙이 돈을 아낄 경우 이적료 제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자유계약 사네를 노리는 건 명확하게 다른 포지션에 돈을 쓰겠다는 사인이 되는 걸 거고 그 플랜을 디렉터 입장에서 검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전에 화타처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스털링보다는 지금 폼이 좀 유지되고 있는 선수인 것 같고요. 데리고 와서 자기가 더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비즈니스적으로 제로에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 번 더 아르테타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타겟으로 계속 여겨지는 것 같다. 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론은 아닐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니코 윌리엄스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스탯상으로 뭐 더 압도적인 걸 보여주는 선수는 아닙니다. 폭발력이겠죠. 폭발력과 그 다음에 아르테타가 요구하는 성실한 수비 가담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라는 게 지금 니코 윌리엄스를 노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1년, 2년 가까이 계속 니코만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아르테타가 이 선수를 계속 노릴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뭐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니코 윌리엄스 영입 쪽으로 아스날이 계속해서 이적 시장 동안 다가가는 기사가 나올 걸로 봅니다. 스포츠 탈장에 대한 우려를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훅 가는 선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키어런 티어니처럼 뭐 돌아왔는데 뭐 딱히 탈장 때문에 뭐 경기를 못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 보류예요. 뭐 스포츠 탈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입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골키퍼 자리에 다비드 라야가 주연을 하고 칼 헤인이 세컨을 보고 세포드 혹은 뭐 다른 임대 갔다 온 선수가 서드를 봅니다. 살리바하고 마갈량이스가 센터백 주전을 보고요. 키비오르가 이번 시즌하고 똑같이 센터백 3번 옵션으로 뒤에서 든든하게 대기를 해줍니다. 라이트백의 팀버, 레프트백의 스켈리가 주전을 보고 화이트는 주전 경쟁, 칼라피오리도 주전 경쟁을 하고
토미야스는 없는 선수다가 하반기에 와서 체력 보강해주고요. 진첸코는 땜빵 선수로 들어와서 배터리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6번 수비맨디 자리, 6번 자리에 파티와 수비맨디가 주전 경험을 하고요. 로테이션 해주면서 체력 관리 해줘서 파티는 부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8번 자리, 멜잘라 자리에 라이스가 이번 시즌처럼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요. 메리노는 6번과 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 배터리 관리와 이제 이번 시즌 톱에서 이제 성과를 거뒀다는 경험을 가지고 팀에서 적응을 잘 해줘서 좋은 활약을 펼칩니다. 웨더홀가 10번 자리에서 부활하고요. 은하대리가 그 자리에서 백업 역할을 충실히 해줍니다. 레프트윙 자리에 니코 윌리엄스가 주전을 맡고요. 마르티넬보다 약간 더 나아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왼쪽에서 공격의 활로를 찾고 오른쪽에서는 사카가 부상 없이 최고의 시즌을 소화합니다. 트로사르와 마르틸리는 각각 레프트 윙, 라이트 윙, 2선 자리, 폴스 9 자리를 오가면서 어느 팀에나 필요한 슈퍼 조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하베르츠가 주전을 맡는 사이에 세슈코가 들어와서 리그에서 최고의 적응도를 보여주고요. 제주스는 1월 이후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면에서 체력 땜빵 역할을 해주면서 두 선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25명입니다. 세슈코 8천만 쓴다고 치고요. 리코 5천만 쓴다 치고요. 수비맨디 5천만 이미 썼고요. 그럼 1억 8천만 파운드를 쓰는 거고 비에이라 2천만, 타발레 1천만, 로콘과 넬슨 합쳐서 이렇게 한 4천만만 벌어도 순지출 1억 4천만을 쓰는 겁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이거는 저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구단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선택들을 봤을 때 가장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저희가 늘 답답했던 게 공격수를 안 노리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스날이 공격수를 일단 사고 시작할 거란 건 너무 명확하게 졌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번 1월 이적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까를 즐기면 되는 거다. 다른 어떤 이적 시장보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적 시장이 될 거다. 즐겁게 볼 수 있는 이적 시장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는 지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선수들의 부상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면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수의 폼 저하, 전술 문제, 많은 걸 지적하시는 분들, 전술이 파괴됐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전적으로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의 차이는 부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상을 만든 게 아르테타의 선수 관리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여기서 기인했다. 저는 전술이나 공격력이나 선수 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공감하는 편은 아닙니다. 모두가 풀핏이면 다 때려 부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뎁스의 퀄리티, 벤치의 퀄리티 올라가고, 저희가 공격력이 더 강화되어서 경기 초반에 매조지하고 후반에 세력을 관리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아르테타가 이번 시즌의 경험을 가지고 충분한 뎁스와 벤치와 로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시즌이 망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시즌에 임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스쿼드 정도면 아스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스쿼드다. 테이블도 할 수 있고 레전드로도 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스쿼드다. 우리가 지난 시즌 20대 초반의 선수들과 함께 1년차 감독과 함께 저희가 지난 5년을 함께 성장해왔고 팬들의 마음과 기대치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성숙되고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그 2위를 해도 만족하지 않는 팀 팬이 됐고 챔스 4강에 올라가도 실패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팀과 그 수준에 맞는 팬이 됐어요. 저희는 그 수준에 맞는 스탠다드를 우리 팀에게, 우리 감독에게 요구를 하는 거고 우리 선수들, 우리 감독도 우리 팀은 이 눈높이에 맞는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팀을 끌어올리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5년 동안의 여정이 행복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즌도 행복과 기대를 가지고 맞이할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수비맨디 영입이었고요. 두 번째 발걸음은 누가 됐든 뛰어난 공격수 영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세 번째로 레프트 윙 영입을 기대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아스날이 슬기롭게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음 시즌의 개막을 기다리려고 합니다.